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자료는요. 최근에 160억 개 패스워드 유출이라는 정말 엄청난 헤드라인으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2025년 6월 19일에 사이버 뉴스에서 처음 보도가 나왔죠. 맞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블리핑 컴퓨터나 VX 언더그라운드 같은 다른 전문가 그룹들의 분석도 따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, 이게 진짜 새로운 유출이 맞는 건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이게 여러분의 온라인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한번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사건 발단은 그거였죠. 사이버뉴스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 구글, 애플, 페이스북 이런 데 로그인 정보가 무려 160억 건이나 노출된 걸 확인했다. 네,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엄청나죠. 그렇죠. 게다가 이게 URL, 사용자 이름,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범죄에 바로 쓰기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이버 뉴스 측에서는 이게 임포스틸러, 그러니까 그 로그인 정보 같은 걸 훔쳐가는 악성 코드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통해서 이제 막 새롭게 수집된 아주 신선한 데이터다.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아, 신선하다. 네,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건데요.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거죠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블리핑 컴퓨터나 아니면 그 VX 언더그라운드 같은 다른 보안 매체나 전문가들은 좀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. 어떤 해석이죠? 이게 완전히 막 160억 개가 새로 빵 터진 유출이라기보다는 네. 과거에 여러 경로로 이미 샜던 정보들 있잖아요. 네, 예전 해킹 사건이나 그런 것들. 그 VX 언더그라운드는 아예 기존 유출 정보 묶음에 그냥 새 스티커만 붙인 거다.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. 허허,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새로운 유출이 아닐 수도 있다, 재탕일 수 있다,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?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왜죠? 자료 보면 포르투갈어 사용자가 제일 많다고 해도 전 세계 사용자 정보가 다 섞여 있고 비밀번호도 보니까 8자리, 10자리, 소문자나 숫자 조합 이런 거 많아서 좀 약해 보이던데요? 정확해요. 그 정보가 오래됐냐 새 거냐 이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설령 이게 다 과거 정보라고 해도요. 16억 개라는 이 어마어마한 양이 한 곳에 그것도 검색하기 쉽게 딱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, 그 자체가 엄청난 위협인 거죠. 아, 흩어져 있던 위험한 정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찾기 쉬워졌다. 이런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범죄자 입장에서는 완전 보물창고가 열린 셈이에요. 필요한 정보를 너무 쉽게 찾아서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바로 그 이중인증, 2FA입니다. 아, 네. 이중인증. 그게 아이디랑 비번 말고 뭔가 하나 더 확인하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, 비번 치고 나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코드가 온다거나 아니면 인증 앱에 뜨는 숫자를 입력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죠. 네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 비밀번호가 지금 이 160억 개 안에 포함돼서 유출이 됐다고 쳐도 이 추가 인증 단계가 있으면 해커가 내 계정에 로그인을 못하는 거예요. 아, 비밀번호를 알아도 최종 관문에서 막히는 거군요? 그렇죠. 일종의 안전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진짜 강력하게 권고하는 첫 번째 보안 수칙이 바로 이 이중인증 설정이에요. 그렇군요. 이중인증 꼭 해야겠네요. 그럼 다른 권고사항들도 좀 짚어주시죠.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모든 중요한 계정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중인증, 2FA를 꼭 켜두시는 게 기본이고요. 그리고 Have I Been Found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. 내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넣으면 과거 유출 사건에 내 정보가 포함됐었는지 알려주는 곳인데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. 아, 내 정보가 셌는지 확인해봐라. 그렇죠. 그리고 만약 유출된 걸 확인했거나 아니면 그냥 좀 찜찜하다 싶은 계정은 비밀번호를 즉시 바꿔야 하고요. 네. 그리고 안 쓰는 계정은 그냥 놔두지 말고 삭제하는 게 좋다. 이런 얘기도 있었죠. 맞습니다. 오래된 계정들이 또 해킹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트마다 다 다른 복잡한 비밀번호를 써야 하고요. 이건 사실 사람이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패스워드 관리 도구 같은 걸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겠죠? 네, 그렇겠네요.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
네, 1605개라는 이 숫자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칫 불필요한 공포감을 너무 키울 수도 있다는 점. 그리고 이게 정말 새로운 유출인지 아니면 재구성된 데이터인지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네, 확실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주는 영향력이 크니까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서 뭐 임포스틸러 멀웨어의 위협 자체가 줄어든 건 절대 아니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정말 비밀번호 하나만으로는 내 온라인 계정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. 이중인증 같은 여러 겹의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거죠. 네, 정리를 해보면 16억 개 유출이라는 이 숫자 자체의 신선도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방대한 양의 유출 정보가 통합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. 그래서 그 위험성은 여전히 아주 크다는 것. 그렇죠. 결국엔 뭐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특히 말씀하신 이중인증, 2FA 설정 같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네요. 네.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가 이런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속 접하잖아요. 그런데 과연 유출을 막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점입니다. 아, 막는 것 외에 다른 관점. 네. 어쩌면 유출 자체를 100% 막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요. 그렇다면 내 정보가 혹시 유출되었을 때 그걸 가능한 한 빨리 탐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좀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아, 유출 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이시군요. 네. 여러분도 그냥 비밀번호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돌고 있는지 혹시 유출 징후는 없는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더 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분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